누가 어디에 갔다더라, 어느 대학에 갔다더라, 어디에 누구 자식이 취업을 했다더라, 뭐 판검사가 됐다더라, 이제 이런 희망적인 얘기도 많이 들리지만, 글쎄 누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대, 그리고 누가 암이래, 그리고 누구는 지금 병원에서 뭐 사경을 해낸대,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들도 아마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말 이럴 수 있다면 인생이 정말 행복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몇 가지가 그냥 내가 느끼는 게 행복이지만 그래도 필수 조건이라는 대충의 조건이 있죠.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건강한 삶이죠. 몸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건강한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다. 나이가 들어서 보통 20대에 나는 이렇게 화려한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인생을 잘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거의 인생을 마감하는 80대, 90대, 100세 이때 참 정말 대단하다. 저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했다. 그리고 정말 인생을 잘 사셨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저 인생은 진짜 아름다운 인생이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젊어서 고생은 젊어서는 사서도 한다. 그게 경험이 돼서 노년의 자산이 될 수 있는 이게 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이 들어서 가난해지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보통 워킹 푸어라는 이야기도 하지만 메디컬 푸어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일을 하지만 가난해. 정말 이거 미칠 노릇이죠. 과거에는 열심히 일을 하면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근간에는 열심히 일을 해도 일을 할수록 힘들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요즘 아이들은 고생이 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노력해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어린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중에 나이 들어서 가난해지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아까 말한 것처럼 메디컬 푸어. 내가 아프거나 내 배우자가 아프거나 이래서 가난해지고, 두 번째는 내 자녀가 내 삶 플러스 내 자녀의 삶까지도 어느 정도는 이끌어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 자녀의 미래가 밝지 않아서, 내 자녀가 소득이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요즘은 과거에는 이랬어요. 취직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어디 갔어? 막 이렇게 물었는데 근간에는 취직했어 그럼 뭐라고 말해? 그거 됐네, 잘했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저희 때는 취직을 못한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경제성장률 30%대, 베이비 부머 1세대, 그게 저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근간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야말로 마이너스 경제 성장. 그나마 작년에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플러스 경제 상황 3%대. 이 정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서 취업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내가 비즈니스를 할 때 얼마나 중요한 키워드인지 아실 거예요. 노년이 걱정이 없다면, 내 자녀의 미래에 걱정이 없다면 정말 이거는 진짜 풍요로운 삶, 행복한 삶의 기본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건강, 두 번째가 자녀, 실컷 열심히 잘 살았어. 그래서 나는 살 만큼 살았어. 정말 내가 이룰 만큼 이루었어. 그런데 아까 말한 건강이 무너져서, 또 하나 내 자녀의 삶이 그다지 풍족하지 않아서 이것 때문에 내 삶이 무너졌다라는 그 노년층들을 굉장히 많이 본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래서 내가 질병 없이 내 자녀한테 내가 짐이 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처럼 행복할 수가 없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라고? 사실은 젊었을 때부터, 건강할 때부터 시작이다. 대부분은 질병이 발병을 해서 내가 몸이 불편해지기 시작해도 참아. 그리고 나서 거동이 불편할 때, 그때서 이게 진짜 이슈가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많은 집안에 정말 짐이죠.
예, 이거보다 더 큰 짐이 없어요. 예, 저희 집도 저희 부모님이 연로하시잖아요. 지금 이제 거의 90을 바라보고 계시니까. 근데 두 분 중에 누가 한 분이 아프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 비상이야. 예, 저희 딸 6에 아들 하나 7인데 7이 다 비상이야. 이거 정말 편안하지가 않아. 예, 그나마 지금까지 큰 질병 없이 건강하게 지금까지 삶을 꾸려오셔서 저희한테는 감사 중에 감사죠. 여러분들이 질병이 있다라는 거, 예,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러면 그 질병이 어디에서부터 발병이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예, 모든 사람들이 약으로 질병을 고친 게 아니라 결국은 생활 습관으로 질병을 고쳤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유명한 의학의 아버지, 예, 히포크라테스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은 약으로는 절대 고칠 수 없다. 예,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은 더 이상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현대의학에서는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모든 질병을 지금 무엇으로 케어하고 있어요? 약으로 케어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어디가 터지거나 아프거나 부러지거나 급한 염증이 생기거나 이렇게 되면 약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게 맞고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걸 너무 맹신해서 사실은 약이 한쪽에 이면에 독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약만 먹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병이 호전이 되지 않고 결국은 내 몸이 망가지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제가 만난 사람 중에 50대 중반 그런 너무 옆에서 PM을 드시는 분이 안타까워서 제발 들어라도 봐라. 그러면 네 인생에 플러스면 플러스지 마이너스는 절대 아니다. 이래서 제가 그냥 전화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8년 전에 당뇨가 시작이 됐대요. 고지혈, 고혈압, 당뇨 거의 비슷한 시기에 약을 복용하기 시작을 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떠냐? 거의 정말 이렇게 뚱뚱해지고 붓고 그 다음에 이제 심장도 망가져서 결국은 조금 있으면 투석도 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고지혈, 고혈압이 호전이 되기는커녕 그래서 그러면 그동안에 의사 선생님이 처방한 대로 그대로 잘 따르지 않았냐 물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처방한 대로 잘 따라서 약도 잘 먹고 물론 이제 운동도 안 하고 식습관은 고치지 못했지만 그렇게 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거야. 근데도 더 미룰 것이냐 더 기대할 것이냐 그러면 정말 약이 내 몸을 호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었다면 8년 동안 제품을 그렇게 먹어서 결국은 조금이라도 수치가 좋아져야 되는데 완전히 수치가 망가져서 이제 심장 투석도 해야 되는 이쯤에 와 있고 눈도 실명이 거의 다 됐대. 거의 눈이 잘 안 보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이미 다 망가졌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더 기대할 게 있냐 그러면 약을 더 드시면 더 좋아질 것 같으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건 아닌데 불안해서 약을 끊지 못. 그래 약을 끊을 수는 없다 우선은. 그런데 뭐야? 내 체질은 바꿔야지 지금 상태가 호전된다. 절대 내 체질을 바꾸지 않고는 절대 호전될 리가 없지 않느냐. 그럼 체질을 개선하는데 의지만으로 되던다는 거죠. 의지만으로 안 됐으니까 지금 상황이 됐겠지? 그럼 무엇의 도움을 받아라? PM 제품의 도움을 받아라. 그래서 체질을 개선하고 스스로 몸을 치유할 수 있는 몸으로 바꿔보자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보다 더 유명하신 의학의 창시자잖아? 근데 이분도 얘기하신 게 결국은 뭐가 중요하다? 생활 습관 중에 질병은 음식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정말 이 책 여러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책에서 도대체 질병은 왜 생기는지, 질병이 생겼을 때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 질병이 그동안에 내가 생활을 하면서 가끔씩 피곤할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이제 잘 안 되는 때도 있고 염증이 생길 때도 있었고 설사를 할 때도 있었고 토할 때도 있었는데 그게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냥 내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라고 생각하고 무엇으로 잠재웠어? 약으로 잠재웠죠. 심지어는 어르신들이 이러세요. 집에 가면 막 정말 약통이 화려하세요. 뭔지 잘 모르지만
밥 먹고 조금 소화 안 되면 소화제 드셔야 되고요. 좀 어지러우면 바로 두통약 드셔야 되고요. 예, 몸이 좀 변이 좀 어떻다 그럼 바로 또 지사제 드셔야 되고요. 뭐 당신이 진짜 처방하는 약사처럼 이렇게 해서 약을 그냥 맹신하고 드시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그쵸? 예, 이거는 이제 결국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에 관한 이야기, 그 영양소 중에 제가 이 책을 보고서 되게 좋았던 건 그거였어요. 우리가 대량의 영양소라고 얘기하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평소에 식사를 통해서 많이 섭취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들이 쓰이도록 이것들을 에너지로 전환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양소가 바로 미네랄과 비타민 종류다 라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도 끊임없이 결국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질병이 생기는 이유는 간단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있어야 될 게 몸에 없어. 내 몸에 단백질이 있어야 되는데 단백질이 없어? 그러면 뭐가 돼? 근력이 감소되기 시작하면서 혈관 질환이 찾아오기 시작을 하죠. 보통 여러분들이 케어하다 보면 똑같이 혈관에 좋은 이런 제품을 똑같이 권하는데 누군가는 호전이 빠르고 누군가는 정말 더뎌. 이게 도대체 왜 그래? 이걸 들여다 볼 때 첫 번째 그 사람이 체온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한번 체킹해 주실 필요가 있고 또 한 번은 그 사람의 근력이에요. 근육량이 있어야 결국은 대사량이 높아지고 순환이 잘 되고 모든 것들이 호전되기가 쉽다는 거죠. 우리가 혈관 질환이 생길 때 혈액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 낮다, 혈압이 높다 낮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혈관의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혈관의 상태 때문에 온 여러 가지 상황들이야. 혈관이 좋았으면 뭐가 없었어? 혈압이 없었을 것이고 혈관이 좋았으면 고지혈을 만들지도 않았어. 혈관의 어딘가가 이상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내피세포에 손상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걸 커버하기 위해서 콜레스테롤을 혈액에 보내놓은 상황이라는 거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면 여러분이 식사를 하는 것도 그 다음에 우리 식구들의 건강을 케어할 때도 도움이 되게 많이 될 것이다. 이 책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서 좋았고 또 하나 저는 질병이 진행되는 과정이 있어요. 절대 그냥 생기지 않았어. 오늘 반짝 갑자기 사람들은 갑자기 쓰러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저녁 먹고 잘 주무시다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길 가다 주저앉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몸이 수도 없이 우리한테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지금 상태가 이래 이러니까 이런 것 좀 해줘봐 이렇게 해서 계속 신호를 보냈는데 그 신호의 단계가 되게 여러분도 알고 처음에가 1단계가 저거였어. 근데 우리는 보통 다 기운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하고 그냥 죽겠네 이걸 끝나. 저 죽겠네를 호전시키기 위해서 무슨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힘들어. 어떤 분 처음에 저희 만났을 때 한번 외출을 하면 이틀 동안 누워있어야 된대. 심지어 자기는 막 저녁에 술 먹고 이런 걸 보면 정말 진짜 이해가 안 된대. 왜냐하면 외출 한번 하기 위해서 힘을 비축해. 한 이틀. 갔다 와서 소파에 한 이틀 누워있어야지 괜찮아진다는 거야. 이분이 중간에 제품 드시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매일 나와도 기운이 넘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자기 건 10년 동안 누워있었대. 그래서 애들한테 미안할까봐 빨리 청소 같은 거 하고 누워있다가 한숨 자고 애들 올 때 이렇게 좀 앉아있고 이랬다는 거죠. 그런데 PM 제품 먹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커튼 다 뜯어빨고 이불 다 뜯어빨고 여러분 커튼을 뜯어빨고 커튼도 별로 없지만 요즘은 이불을 뜯어빨 때는 최상의 컨디션이야. 웬만하면 안 뜯어빨고 안 그래요? 눈앞에 있는 거 이렇게 좀 치우다가 총정리할 때는 기운이 뻗칠 때야. 에너지가 넘쳐서 이 에너지를 어딘가 써야 되는데 쓸 데가 없으면 막 새벽에 일어나서 막 여러분들이 옷장 뒤져서 옷장 정리하고 막 이런 걸 하시잖아. 근데 이분이 자기가 정말 이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밤에 나가서 술 한잔하고 막 논다는 건 상상해 본 적도 없다는 거죠. 그런 무기력증이 있었는데 그 무기력증이 질병의 원인 신호라는 걸 몰랐다라는 거죠. 독혈증. 뭔가 혈액이 뭐 하고 있어? 독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이제 대사 증후군 이런 게 있잖아요. 과민 증상.
예, 먹기만 하면 설사를 해. 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나는 그냥 먹기만 하면 화장실 가기 바빠. 그리고 나는 조금만 먹어도 막 속이 이상해. 네,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근데 그게 과민 반응이라는 거를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나는 조금 잠을 안 자면 엄청나게 이런 일이 벌어져. 그리고 난 뭘 먹으면 막 뽀드라지가 막 나고 난리가 났어. 예, 유난히 반응이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 이런 분들도 이미 질병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내 몸이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염증. 예, 정말 염증 많죠. 가끔씩 근데 PM 제품 먹고 여러분이 막 머릿속에서도 막 뭐가 막 이렇게 올라오고 이런 거 느낌 되게 많았었죠. 예,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 근데 그대로 있었으면 혈관, 예, 뇌혈관 안에 염증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예, 뭔가 이물질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속에 가만히 내재되어 있다가 제품을 통해서 힘이 생기니까 몸 밖으로 다 내보내는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는 저희가 다 혈관 질환이 가족력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셋째 여동생이 한번 저한테 그랬어. 언니 있잖아. 풀숲에서 메뚜기가 뛰는 것 같아. 머리가 푸석푸석 이래서 자기가 너무 깜짝 놀랬다는 거야. 그러더니 언니 있잖아. 번개가 치는 것처럼 막 난리가 났대. 걔가 어떤 애였냐면 결혼해서 떨어져 사니까 몰랐는데 두통약을 달고 살았어요. 편두통이 심해서 어떻게까지 했냐면 늘 비상책으로 두통약이 가방 안에 있어. 예, 이게 따라다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완전히 끊었고 한날 언니 너무 아파서 두통약을 먹었는데 안 듣는다 이거야. 그래서 액티바이저를 타서 르누게 2캡슐을 먹어봐. 예, 30분도 안 돼 전화 와서 언니 머리 안 아파. 이렇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냐는 거죠. 근데 이런 모든 증상들이 내 몸이 특히나 염증은 모든 질병의 정말 중증 단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염증을 치료하고 염증 지수를 낮추지 않으면 결국은 이게 암으로 진화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염증도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염증이 심해지면 궤양이 되는 거죠. 그쵸? 예, 위궤양. 내지는 장애, 궤양. 예, 이러면서 이제 뭐가 생기기 시작해? 거기에 혹이라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쵸? 예, 이렇게. 그 다음에 경화증, 간경화증. 이렇게 해서 이제 점점 굳어지는 이제 과정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암이라는 단계. 하루아침에 나는 어느 날인가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오늘 건강검진 하고 나니까 암이었어. 이렇게 거의들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몸이 이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신호들을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무기력한 상태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거고, 예, 어딘가 과민 반응을 할 때 그냥 나는 좀 그래, 예, 이렇게 그냥 간과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사실은. 그쵸? 나 좀 기분이 없어. 이렇게 얘기했다가 나는 좀 예민해. 예민해서 잠이 잘 안 와. 이렇게 그냥 얘기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질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내 몸이 나 이렇게 아파요. 그러니까 나 좀 돌봐주세요. 라고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첫째로 무엇을? 음식을 통해서도 독소가 특히나 요즘은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그 편의점에 누워있는 이런 음식들 많이 보죠. 이미 음식으로 간편식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 시장의 규모가 어마무시하게 크죠. 그런데 이 간편식은 사실 2차 세계대전 때부터 시작이 됐더라고요. 전쟁터에 나가서 빨리 쉽게 뭔가 먹어야 되니까 통조림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전쟁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했던 사람들은 그 사업을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벌어서 이걸 일반식으로 개조해서 지금 이렇게 전 세계에 저 일반식을 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간편식에 들어있는 것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면 쟤는 김밥이고 쟤는 볶음밥이고 쟤는 뭐 이렇게 여러분이 종류가 다 다르잖아요. 엄청나게 종류가 다양하던데요. 그런데 영양학적으로 보면 다 똑같아. 이렇게 이해하시면 딱 맞다. 각기 모양은 다르고 맛은 각기 달라서 내가 생각할 때는 저거는 자연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내가 라면을 먹는 것은 약간 죄책감이 들지만, 저기 뭐 볶음밥을 그냥 비빔밥을 먹는 것은 죄책감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하나를 다 따지면 영양학적으로는 같은 제품이 누워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 고조 할머니가 이것도 음식이냐? 이렇게 묻는 거 먹으면 안 된다. 우리 할머니 말고 우리 증조 할머니나 고조 할머니쯤 그쯤 돼서 야 이것도 먹는 것이냐? 라고 묻는 음식은 사실은 건강에 좋지 않다. 갑자기 우리 아들이랑 옛날에 레코드 이렇게 파는 가게에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남진 레코드판이 우리를 뭐 지금 37이니까 거기 이렇게 있는데 동네에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은 없지만 이렇게 쳐다보더니 날 보고 엄마 저 사람도 가수야?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그럼 가수지.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좀 지나서 막 뭐 여럿이 때로 나오네. 야 쟤네들도 가수냐? 제가 이렇게 듣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정말 세월이 흐르면서 많이 달라지는데 음식도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거.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때 할머니가 이거 음식이지 라고 인정하는 이 선에서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예를 들자면 딸기 쉐이크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딸기 쉐이크를 내가 우리 집에서 만들어. 그러면 딸기하고 우유하고 얼음하고 거기다 끼켜봤자 설탕이야. 그쵸? 이거면 딸기 쉐이크가 돼. 그런데 마트에 누워있는 딸기 쉐이크 하나에는 합성료, 보존료, 착색료부터 시작해서 한 60가지 정도의 물질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그래서 늘 저희가 옛날에 공부할 때 강사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음식에 메이크업쇼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뒤에는 웬만하면 뭘 좀 덜 넣으려고 노려. 메이크업쇼 하지 말아라. 화려한 소스 5만 거 다 섞어서 그래봤자 마이너스다. 플러스가 될 수가 없다. 음식에 누드쇼 하지 말아라. 깎고 또 깎고 씻고 또 깎고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원물 그대로 먹어라. 여러분 PM이 얼마나 대단한 제품인지 아시겠죠? 막 PM이 깎고 닦고 거기에다가 막 소스 이 소스 저 소스 오만 소스 다 쪄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원물 그대로 가장 가까운 상태라는 거죠. 정말 대단해요. 이런 음식을 먹기 힘들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자연스럽게 간편하게 한 포 먹으면 그 안에 그렇게 많은 영양소들이 골고루 갖춰져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상황이다. 이렇게 늘 얘기하는 게 독소를 가장 몸에 없는 거를 채워줘야 되고 독소가 쌓인 거를 배출해야 되는데 이 독소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어와요. 사실은 여러분이 계면활성제 이렇게 얘기하면 대충 생각나는 게 뭐예요? 샴푸, 그쵸? 화장품 종류, 샴푸, 세제 종류만 치약 이런 거에 계면활성제가 없으면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 섞이는 거는 섞여서 섞인 상태로 분리되지 않고 있는 모든 제품은 다 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다. 이게 단지 화장품이나 미용이나 세탁세제뿐만이 아니라 두유 물하고 여러분이 물하고 콩하고 분리되어 있어요? 아니죠. 그대로 있죠. 계면활성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태로 보존이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정말 많은 곳에 계면활성제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 경피독이라고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독, 그 다음에 외부에서 식품을 통해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합성료, 보존료, 착색료뿐만이 아니고 말도 못하는 종류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내부에서도 여러분 독소가 생겨요. 여러분이 먹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거를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 공장에서 뭐를 해? 연소시켜서 에너지로 전환시키죠. 이 과정에서도 활성산소라는 독소가 생겨요. 그리고 몸에서도 코티졸도 원래는 독소가 아니죠.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거지만 늘 위급한 상태로 긴장하고 있다면 몸에 독성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내부에서 들어오는 독, 그 다음에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독, 공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중금속, 미세먼지가 극초미세먼지가 더 문제죠.
예, 극초 미세먼지는 워낙 가볍기 때문에 몸 깊숙이, 혈관 깊숙이 중금속이 오염이 된다라는 거죠. 내가 중금속을 식품을 통해서 먹을 가능성도 높지만 사실은 호흡을 통해서 흡수가 되는 과정도 있다. 그래서 지리산자락으로 이사 가면 건강해지는 경우가 바로 이제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죠. 왜 산소 포장해서 지리산 산소 파는 거 아세요? 한 캔으로 다 담아가지고 팔아요, 여러분. 산소 사 먹는 분도 계세요. 뭐 위급한 상황이면 산소도 사서 마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렇게 몸에 쌓인 독소를 내보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거는 이제 다이어트에 관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인데 제가 뒤에서도 한번 이렇게 하루 3일 동안 신선한 과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3일 디톡 프로그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기 뭐라고 얘기했어요? 일부 제품 먹지 말고 우리 식품만 가지고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절대 안 고프죠. 파워칵테일 하루에 3포 드셔보세요. 배가 고픈가? 배가 안 고프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통째로 먹는 거. 여러분 PM 제품을 깎아서 만들었어요? 깎아서 만들지 않았죠? 어떻게 만들었다고? 통째로 원물 그대로 저온 숙성해서 우리가 효소 상태를 그대로 흡수할 수 있게끔 미네랄의 상태를 어떻게 살아있는 미네랄, 비타민을 살아있는 활성 비타민, 활성 미네랄을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그 채로 우리가 먹을 수 있어서 우리가 이 제품을 먹고 나면 이런 일이 생겼어요. 저런 일이 생겼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겼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다. 그리고 하루, 일주일 동안 열흘 동안 신선한 채소나 이거는 PM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죠. 그쵸? 이 PM하고 관계되는 사람이 쓰신 게 아니잖아요. 이랬는데 결국 이렇게 되니까 뭐가 되더라? 디톡이 돼서 다이어트가 되더라. 아마 이 경험은 뭐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반대 저런 경우 이제 원래 새별 리더님이 저거까지 하기로 했거든요. 반대 극복 보통 저렇죠. 집에 사둔 영양제 많아요. 그랬더니 그것도 다 안 먹었어요. 그리고 흔하게 되잖아요. 이게 다단계 아니에요? 막 이렇게 이제 선입견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경우. 그 다음에 비싸요. 보통 이제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냥 그렇게 피치를 해요. 맞아요. 집에 영양제 없는 집 없어요. 뒤지면요 서너 가지가 다 나와요. 사실 과거에 저도 해외 나가면 5만 거 다 사서 집에다가 다 싸놓고요. 제대로 먹은 거 한 개도 없어요. 맞아. 다 버렸어요. 첫째는 뭐야? 누군가 케어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처음에 그분이 이야기할 때 그 현장에서는 저거 먹으면 정말 좋아지겠다 싶어서 몇백만 원어치 긋고 사왔단 말 상황. 뭐 여러분 있잖아. 왜 뭐 노니 주스 내지는 뭐 일본 가면 스피룰이나 뭐 이런 거 5만 거 다 사왔는데 결국은 중간에 그 얘기를 누군가 계속 해줬으면 한 번쯤 더 먹을 수 있는데 나를 케어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나도 다 안 먹고 유통기한이 지나서 다 버렸어요. 두 번째, 맛대가리가 너무 없어요. 막 쓰죠. 여러분 논이 드셔보셨어요? 네. 정말 아주 아무리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지만 정말 써서 죽을 것 같고 저는 막 왜 벌꿀 제일 그 여왕벌이 먹는다는 노얄제 진짜 못 먹겠더라고요. 진짜 너무 그게 엄청 좋다 그래서 그것도 엄청 고가인데 사가지고 왔는데 도저히 먹을 수가 없다. 맛이 너무 없어서 저는 먹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거.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먹어도 내가 2번 먹고 3번 먹고 한 일주일은 먹어요. 왜? 비싼 거 사왔으니까 이거 있을 때까지 한 일주일을 먹는데 드라마틱한 결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아. 안 먹거나 별 차이가 없으니까 이게 한 3개월쯤 꾸준히 먹어서 그래서 내가 피로감이 훨씬 줄었다. 그랬으면 그때는 좀 챙겨 먹을 수 있는데 3개월 먹기 전에 일주일 먹고 열흘 먹고 다 안 먹어요. 게다가 생각나면 본전이 생각나요. 한 번 먹고 또 안 먹고 거의 다 이랬기 때문에 저 같은 상황이 될 거다. 그런데 PM 주스는 한번 드셔보셔라. 3일만. 3일 드시고도 아무 증상이 안 나타나면 제가 가져올게요. 제품이 없어 죽겠으니까. 제가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한 번 드시고 바로 어떤 상황이 나타나잖아요. 원래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꾸준히 드셔보시는 게 가장 좋다. 우리가
뭐 신경계, 그 다음에 뭐야 뼈, 이런 거는 7년 정도 지나야지만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세포 분할을 일으키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짠 나빠지지도 하루아침에 짠 좋아지지도 않는다. 그런데 보통 장기, 그 다음에 혈액 이런 거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드시면 금방 세포 분할을 일으키기 때문에 나름의 불편한 곳에서부터 현상이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호전 반응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드시고 나서 제가 말한 그 기간 되기 전에 무슨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분명히 생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냥 드시게만 해보는 거. 그냥 한 번만 드셔보시면 되고요. 3일만 드셔보세요. 좀 기르면 일주일 드셔보시면 저처럼 말하게 될 거예요. 만약에 드시고도 아니면 주세요. 이렇게 이제 가볍게 접근하시고 보통 이렇게 얘기해서 이거 언제까지 먹어요? 맞아. 내가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기본 제품에 뮬노겐에 염증이 많아서 겔링피까지. 그럼 그 돈이 좀 나가잖아요.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먹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보통 체질을 개선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길게는 6개월이지만 3개월만 드셔보셔도 어느 정도 체질 개선이 돼서 보통 한약 지을 때 3개월분을 많이 지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3개월은 이렇게 드셔서 빨리 몸을 호전시키시고 일단 몸이 좋아지면 선택적으로 그냥 한 개씩 드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래 3개월은 이 정도 돈 쓸 수 있어. 안 그런가요? 그쵸? 처음부터 막 30만 원씩 막 평생 먹어야 된다. 이거 너무 부담스러워서 시작하기가 겁나는 거죠. 몸이 아프면 그것도 감사죠. 사실은 비싼 게 아니잖아요. 다른 제품에 비하면. 그런데도 처음 드시는 분이나 아니면 이러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가볍게 천천히 좋아지시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짠 좋아지고 그 다음에 좀 건강해. 짠 좋아지고 건강하게. 그러니까 이대로 드시고 그 다음에는 뭐 필요해요. 세티바이잖아. 얼마예요? 39,360원밖에 안 하잖아요. 그 많은 미네랄 한마천 지금 집에 드시는 거 다 제가 써보라 그래요. 써보라 그래 본인이 쓰면 안 드신다고 얘기하지만 5가지 이상 써. 맞아. 그쵸? 이렇게. 그럼 이것도 돈 다 합해보세요. 얼마예요? 여러분, 오토시 가격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런데 우리는 건강하신 분은 이걸로 충분하다. 근데 나머지 질병이 있으신 분들이 플러스 알파를 하시면 된다. 현재 상황은 질병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빨리 개선하면 좋다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드시고 나머지 선택적으로 드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가볍겠죠. 피라미드잖아. 이거에 대해서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일단 누군가 얘기를 하면 맞아요. 그 생각에 이렇게 해주셔야 돼. 아니고요. 아니고요 하는 순간에 옳긴 하지만 뭐냐면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너는 떠들어라. 나는 듣는다. 듣는 것 같지만 절대 듣지 않아. 그리고 다른 회사 제품을 많이 사놨어. 근데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절대 안 돼. 오 정말 대단하세요. 비타민의 중요성을 아셨네요. 이렇게 말해줘야지. 그치? 어머 세상에 미네랄의 중요성까지 다 알고 계셔서 대단하시다. 저보다 낫다. 그런데 있잖아요. 종류가 다양하더라고요. 미네랄은 지용성 영양소라서 사실 드시고도 흡수가 안 돼서 칼슘 드시고 고생해 보신 적 있죠? 그럼 맞아요. 소화가 안 돼서 힘들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이건 이래서요. 먹기도 좋지만 되게 가볍고요. 그 다음에 맛도 좋고요. 그동안에 맛있는 보조제가 있었냐 이거죠. 없었지. 심지어는 그 비싼 홍삼도 맛있진 않았어요. 그냥 먹었지. 발포 비타민 정도가 그나마 조금 맛있었어. 근데 그건 기능성이 아니잖아. 여러분이 얼마든지 얘기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피라미드잖아. 이건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건 다 도둑놈들이 하는 거라고.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 원래는 그래서 선진국은 다 직접 판매라고 지금 쿠팡 우리가 유행하는 거 진짜 네이버 다 직접 판매하고 있잖아요. 뭘 만들어서 걔네가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제품을 사고 팔 수 있는 플랫폼만 만들어 놨더니 전화일이 쳐서 세계에 10대 기업 중에 7개가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라는 이 시리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도 배달하고 저렇게도 쿠팡이 음식 만들어요? 안 만들잖아요. 그런데 걔가 이거 하는 거 잘 아시죠? 지금 시대가 그래요.
라고 연세 드신 분들은 이해를 시키면 되고, 예, 아니면 젊은 친구들은 워낙 잘 아니까, 예, 이 비즈니스가 얼마나 매력적인 거, 예, 경제적인 자유 플러스 시간적인 자유. 맞아요. 경제적인 자유는 예, 정말 빡시게 열심히 일하고 뭐 운이 좋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경제적인 자유를 가진 사람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경제적인 자유를 가진 사람이 시간적인 자유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스티븐 잡스가 안 죽었겠죠. 이병 좀 안 돌아가셨겠죠. 그 나이에 돌아가실 일이 없잖아요. 맞아, 그렇죠? 너무 잘. 그런데 뭐야? 그만큼 정신적인 노동, 스트레스. 그 다음에 시간의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건강 관리를 못해서 결국은 생을 빨리 마감하는 그런 그러한 상태가 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비싸요. 맞아요. 어머니 비싸죠. 쌀고 밥 먹는다고 생각하면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싼 이유가 있어요. 어머니 아침에 주스 한번 과일 주스 쭉 갈아서 가족들한테 그 이미 주는 사람도 있잖아. 토마토, 사과, 뭐 이런 거 갈아서 바나나, 당근. 뭐 키, 당근, 뭐 양파 이런 거 갈아서 이거 다 해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맛도 없어. 제가 그놈의 해독 주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정말 거기에 나온 거 다 사가지고 그걸 또 살짝 삶으라 그래서 삶아가지고 나는 맛있는 주스를 기대하고 갈았는데 웬걸 완전히 이거는 죽도 아니고 맞아. 너무 없어가지고 돈이 아까워가지고 먹다 결국 버렸어요. 식구들한테 야심차게 한 잔씩 돌렸는데 다 한 모금 먹더니 이렇게 됐어요. 이 수고로움은 어찌할 것이며 여기에 들어가는 이 가을 겨울에 이 비싼 진짜 야채값. 과일값에 야채값은 어찌할 것이며 내 노동력은 어찌할 것이냐고요, 여러분. 게다가 그렇게 먹는다 쳐. 흡수. 그래도 물론 갈았으니까 조금은 흡수가 잘 될 수 있는, 소화가 잘 될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내가 난 간이 안 좋아, 나는 장이 안 좋아, 나는 췌장이 안 좋아, 나는 소장이 안 좋아. 그랬으면 세포까지 들어가는 확률은 과연 나한테 플러스가 되는 확률은 과연 얼마만큼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절대적으로 저는 그냥 아침 식사 보통 안 하잖아요. 그죠? 주스로 거의 대체를 하잖아요. 그게 건강에 좋아요, 여러분. 왜? 내 장기가 좀 쉴 수 있는 시간을. 맞아요. 그러니까 모노다이어트. 저 모노다이어트를 하는 이유가 뭐야? 장기가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몸이 스스로 건강할 수 있는 몸으로 회복시키자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한 끼 식사라고 생각하시면 보통 5,000원짜리 식사 없어요. 근데 5,000원이라고 쳐. 그래도 여러분 그걸 오토십 하고도 액티바이저까지 다 드실 수 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사실은 따지면 비싼 게 아니다. 그리고 이제 뭐 웬만큼 재력이 있으신 분들은 내 건강을 위해서 꾸준히 이 정도는 투자를 해야지 내가 노년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아니 건강해야 일도 더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건강이 망쳐지면 사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고 노동력이 제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래서 이건 제가 저번에 여러분한테도 했던 이야기인데 정말 저는 이제 이 장표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이 이걸 그렇게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 장표 중에 이게 영양소가 얼마큼 들어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에 대해서는 아마 모르시는 분이 안 계시겠지만 정확하게 여기에 도대체 어떤 영양소가 들어가 있는지, 어떤 효소가 들어가 있는지 여러분 효소 하나만 찾아보셔도 그냥 이렇게 이제 이런 인증을 받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이렇게 단품으로서 ფილ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게 바로 아보 제품이다라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이유가 바로 아까 전에 이거다. 이건 분명히 설명할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식사를 하거나 어떤 영양제를 먹거나 전부 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소화되는 과정이 똑같아요. 흡수되는 과정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노화가 진행이 돼서 장기가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20대의 젊음으로 평생을 살 수 있다면 사실 그렇게까지 건강에 고민을 안 하셔도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20대 때 괜찮았어?
30대 때도 괜찮았는데 40대가 되면서 내 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 예, 이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 이유가 뭐야? 내가 가진 장기의 기능들이 떨어져서 소화기관의 기능이 떨어지고 호르몬이 줄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 코큐텐이 줄고 예,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 예, 보통 이제 콜라겐의 농도도 확 줄고 너무 슬프지만 여러분 호르몬은 여성은 갱년기라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왜 그렇게 건강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 이 평생 동안 나오는 여성 호르몬이 티스푼 2숟갈이야. 티스푼 2숟갈 정도 많아요.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얘가 하는 역할이 진짜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성은 남성도 있어요. 호르몬이 줄죠. 그런데 여성하고 남성은 어떻게 다르냐? 예, 여성은 지금까지 100이라는 나한테 여성 호르몬을 줬어. 나한테 생활비를 100만 원. 네 몸을 굴리고 돌리고 뭔가 하는데 100만 원의 생활비를 줬어.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10만 원밖에 안 줘. 이러면 문제가 생기겠죠. 예, 100만 원 주다, 90만 원 주다, 80만 원 주다, 70만 원 주다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이걸 10분의 1에서 100분의 1로 확 줄여버리는 거야. 10분의 1로 확 줄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갑자기 100만 원을 가지고 몸을 다 돌리고 쓰다가 10만 원밖에 안 주니까 이제 가장 급한 일만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심장 뛰어야 되잖아. 호흡해야 되잖아. 피 돌려야 되잖아. 이런 가장 급한 거. 예, 이것만 하게 되면 잠을 좀 못 잔다고 죽진 않잖아. 예, 이게 좀 뽀실거린다고 죽진 않고 피부가 좀 뭐 처진다고 피부가 좀 건조해진다고 죽진 않잖아. 예, 뼈가 조금 골다공증이 생긴다고 금방 죽진 않고 이게 다 갖다 쓰는 거예요. 예, 이래서 여러분들이 갱년기가 들었으면서 질병이 쏟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성 호르몬이 준다는 것은 여성은 출산이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뭐가 있냐면 고통을 느끼는 용도가 줄어요. 사실은 통증을 완화시키는 성분이 여성 호르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남성보다 여성이 통증을 덜 느끼는 게 맞아. 그런데 나이가 들면 사방천지가 아파 죽겠다. 왜 아파 죽겠어? 여성 호르몬이 줄어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성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더 아파 죽겠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 여성 호르몬을 대체할 수 있는 식품을 통해서 여러분 이소플라본 이런 것들이 여성 호르몬을 건드리지 않고 여성 호르몬의 대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성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몸을 좀 달래줘야 되는 거야. 예, 몸이 좀 돌아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갱년기야라고 얘기는 하지만 예, 아무 짓도 안 해. 해봤자 그냥 석류즙 한번 먹고 예, 이 정도로 그냥 때운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이 PM에 예, 노화가 됐어. 이미 내 장기가 기능을 할 수 없게 됐는데 그 기능을 20대로 안 쓰니까 상관없이 바로 세포로 들어갈 수 있는 공법. 예, 그게 바로 NTC의 PTC라는 순간에 어디로 가? 필요한 곳으로.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요. 나는 농사 짓는 농부야. 그래서 나는 오늘 벼를 베려고 100명의 인부를 샀어. 왜? 오늘 내가 1000평의 저 벼를 다 베야 되거든. 그래서 100명의 인부를 샀는데 100명의 인부를 풀었더니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있어. 농원에 가서 벼를 베야 돼. 이게 다른 식품이다. 왜? 온 전신에 다 퍼지잖아. 전신에 다 가잖아. 조금씩. 그죠? 쓸데없는 것도 가잖아. 그러면 내가 먹은 이유는 뭐야? 논에서 벼를 베기 위해서야. 예,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내가 먹은 게 논에서 벼 베러 가야 돼. 이게 PM이야. 그래서 다른 거야. 기존의 모든 건강식품하고 완전 다르다. 성분이 다른 게 아니고 저 성분은 다른 데도 다 있다니까요. 다만 성분의 레시피를 어떻게 흡수가 잘 되도록 만드느냐는 특허죠. 예, 그래서 그 며느리의 비밀이 예, 어디에도 있다? PM에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기술이다. 이 기술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이다? 예, 그런 효과가 다른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생각을 완전히 예, 버려야 되는 게 바로 이 기술력이라는 거. 이것만 여러분이 잘 전달할 수 있어도 저는 진짜 소름이 끼칠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아, 기존에 내가 먹었던 것은 영양분이 좀 더하고 덜하고 얘가 1000억 마리거나 100억 마리거나 장애까지 가거나 안 가거나 예, 보통 이 정도의 차이였다면 얘는 그거와 완전 다르다. 영양이 전달되는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설명을 따로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예, 이럴 수 있으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예, 스스로 세포가 리셋이 돼서 세포가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고 장기를 만들어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더해준다라는 거, 이건 정말 놀라운 진짜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언젠가 올렸더구만. 그래서 서울대에 계시는 어떤 분이 전립선 약을 10년 먹고 기관지 약을 5년 먹었는데 PM 2년 먹고 드디어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래서 향후 100년 안에는 이런 제품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맞아. 그게 바로 뭐야? 저 기술력이다. 여러분이 콜라겐을, 우리는 근간에 2, 3년 전에 콜라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독일은 150년 전에 콜라겐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고 콜라겐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 기술력 때문에 여러분이 주변에서 겪는 그 많은 사례들이 쏟아져 나온다. 어쩌다 한 명이 쏟아져 나오고 특별한 사람 한 명이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결국은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체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뭐야? 제품력, 기술력 때문이다. 절대 저장표는 진짜 꿈에서도 그릴 수 있어야 돼. 여러분 꿈에서도 아셨죠? 이렇게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정말 대단하죠. 어떻게 56가지의 과일, 야채, 말도 안 되죠? 게다가 모든 분들이 정말 식물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먹어야 된다? 색깔별로 다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이게 가능하다. 근데 한 포에 얼마예요, 여러분? 엄청 싸요. 값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적어도 내 몸을 위해서 나쁜 짓을 많이 하잖아. 스트레스 받지 말라 그랬는데 스트레스 받고, 참 잘 자라 그러는데 안 자고, 차가운 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차가운 물 막 벌컥벌컥 맛있다고 냉커피 입에 달고 다니고, 커피 막 먹지 말래. 커피 그렇게 냉커피 많이 먹으면 수분 다 몸 밖으로 끌어내는데 게다가 체온도 낮추니까 먹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막 먹었고, 떡볶이 먹지 말랬는데 먹었고, 막 여러분이 막 밀가루 먹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죽어도 밀가루가 맛있다고 막 먹고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일을 했단 말이에요. 안 할 수 없잖아. 그치? 사실 그렇게 나쁜 일을 여러 가지 많이 했으면 좋은 일 한 가지라도 해. 좋은 일 한 가지. 좋은 일 한 가지라도 하라고. 그게 바로 뭐야? 펜 제품을 드시는 거잖아. 영양을 더해주고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면역력을 높여주고 체온을 여러분 산소 포화도를 높여? 정말 기가 막힌 얘기죠. 한 캔에 누구 말대로 한 캔에 1,000원 하는 산소를 얼마를 마셔야 산소 포화도가 몸에 높아지겠어요? 불가능한 얘기고, 여러분이 운동선수가 2-3시간을 뛰어도 몸의 산소 포화도가 1%, 2%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액티바이저를 하루에 3번 정도 먹었더니 산소 포화도가 10%에서 15%가 높아졌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인 거죠. 여러분이 하루에 한 6시간, 7시간을 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 해도 힘든 일을 액티바이저가 하고 있다니까요. 게다가 그 많은 독소, 정말 우리 주인은 하지 말라는 짓 너무 많이 해서 샴푸 쓰지 말랬더니 드립다 샴푸 대용량으로 쓰고 있고 막 이런 거 여러분이 많이 하시잖아. 소주도 먹지 말랬더니 막 소주도 먹고 삼겹살도 조금씩만 먹으랬더니 막 먹고 이렇게 했으면 이거를 체내로 배출시키는 일을 해야 되잖아. 이 배출시키는 일을 누가 하고 있어? 리스토레이드가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진짜 친구들. 여러분 정말 대단해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런 영양소 먹어야 된다. 막 섭취해야지 건강하다라는 영양소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채널만 돌리면 저 방송을 하고 있고 채널만 돌리면 팔고 있어. 그것도 한 번 팔고 그냥 왕창 팔고 치워야 되니까 막 1년 거씩 팔고 있어가지고 집에 가면 막 1년 거씩 아니 황산 콘드로이친을 또 아니 황산 빼고 콘드로이친을 또 그렇게 팔고 있어요. 근간에 관절에 좋다고. 여러분 우리 딜링핏 안에 여러분이 황산, MSM 따로 팔아요 안 팔아요? 팔잖아. 유황 따로 엄청나게 뭐에 좋다고? 염증에 좋다고. 여러분이 황산 얘가 바로 뭐예요? 염증에 좋은 황이란 말이에요. 일단 콘드로이친
예, 뭐야? 탄력. 예, 마디마디에 이런 탄력을 주는 애가 콘드로이친이라는 성분이에요. 예, 인제 팔기 시작해 홈쇼핑에서 우리 지인 적에 들어가 있었어요. 게다가 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예, 커큐민이라는 성분, 예, 게다가 글루코사민 종류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게다가 비타민 종류, 예,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게 갤링핏이잖아요. 이 제품 하나만 봐도 정말 탁월한 조합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제품의 조합을 보시면 여러분이 정말 조 안에도 뭐가 들어있어요? 제가 아까 호르몬이 줄면 대체 호르몬으로 뭘 먹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소플라본을 먹어야 된다 그랬죠? 예, 이소플라본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저거 다 각기 다 따로 드실걸요? 예, 엄마들이 보통 다 각기 하나씩을 사서 드시는 경우를 많이 본단 말이에요. 예. 예, 식이섬유도 여러분이 식이섬유 종류. 그래서 PM 제품을 먹고 나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주지 않으면 오히려 변비가 걸리는 경우도 저희가 보거든요. 또 하나는 호전되는 과정에서 많은 육모들, 혈관에도 많은 육모가 있고요. 장에도 많은 육모들이 있어요. 그 육모 사이사이에 뭐가 껴? 숙변이 끼죠. 그러면 제품을 먹어서 숙변이 떨어져서 장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에 변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충분히 많이 물을 드셔주시면 빠르게 호전이 되고 아니면 파워 한 포를 더 드시는 것도 방법이고 그 다음에 베이직이 있으면 베이직 한 포를 더 드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이렇게 뭐 저렇게 많은 활성산소 아까 제가 여러분의 질병의 90%는 활성산소 때문이다. 이 활성산소가 자가면역 질환을 다 만들어내거든요. 얘가 우리 세포에서 어떤 세포를 만나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질병의 종류가 수도 없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건데 저렇게 많은 비타민 A, C, E, 셀레늄 이런 성분도 저 안에 충분히 들어가 있다라는 거. 게다가 카오카테일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무슨 유산균의 종류가 몇 종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내산성이 위를 지나면서 산도가 높기 때문에 많이 죽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지금 써있는 락토바실러스 누테리와 아시토필루스 저 두 개가 가장 내산성이 높아서 장까지 충분히 살아서 갈 수 있는 유산균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이 락토바실러스 누테리 저 안에는 보통 초유 유산균, 모유 유산균이라고 되게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죠. 그런 유산균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서 장유산균 이런 말이 뭐 질유산균 다 따로 드시네. 맞아요. 요즘 하도 광고를 많이 하니까 질유산균, 이소플라본 종류도 따로 드시고 근간에는 코 유산균도 나왔다고 얘기를 하죠. 코를 통해서 이제 왜냐하면 비염 알러지 이런 것도 되게 많고 또 코를 통해서 기관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많은 바이러스와 세균이 코나 입을 통해서 많이 침투를 하기 때문에 코 유산균을 따로 드시는데 여러분 코 유산균 따로 안 드셔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이어트 유산균, 뚱보 유산균, 담는 유산균 해가지고 또 얼마나 많이 또 따로 사서 또 드세요. 근데 모든 것이 카오카테일 안에 충분히 들어있다라는 거. 이제 효소에 관한 얘기는 제가 하도 여러 번 했죠. 그런데 저렇게 생과일이나 생채소를 통해서 소화 효소를 충분하게 그리고 비타민도 활성 비타민과 불활성 비타민이 있어요. 불활성 비타민은 오히려 몸에 독이 되는 거예요. 활성 비타민을 드셔야 되고 미네랄도 활성 미네랄을 드셔야 간에서 이걸 가지고 충분히 효소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해요. 그런데 전부 다 불활성 비타민과 불활성 미네랄을 먹게 되면 사실은 뭘 만들어낸다? 오히려 독을 만들어낸다. 그 중에 제가 이건 드시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국 있잖아요. 뽀얗게 사골. 이거를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묵처럼 돼요. 그거 다 뭐예요? 죽은 칼슘이에요. 그걸 해독시키느라고 몸이 정말 고생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건 안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고 소화효소를 덜 쓰면 PM 제품 소화효소 써야 안 써요? 안 쓰잖아요. 거의 안 쓰잖아요. 그러면 그 효소를 어디에 써? 대사하는 데 써. 지금까지 이분은 내가 고혈압과 고지혈과 당뇨가 있었던 게
탄수화물이나 지방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인슐린 저항증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이 내가 가진 효소의 80% 이상을 어디에다 써? 소화하는 데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 전제된 그 음식들을 줄이고 PM 제품을 먹게 되면 오히려 효소를 플러스 시키기 때문에 효소를 안 쓰고 플러스 알파로 효소를 더해주니까 어떻게 돼? 몸이 대사에 다 쓰는 거죠. 그래서 질병이 수치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냥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 원리 때문에 뭐가 좋아지는 거야? 건강한 몸이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반 생활을 집에서 할 때도 저걸 염두에 두시고 생활하시고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 지금 음식에 누드쇼 하고 있는가? 나 지금 음식에 메이크업쇼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식단을 뭔가를 할 때 그래 한번 줄이자 이 공정을 이렇게 돼요. 가장 순수하게 원래의 그 맛을 내는 쪽으로 포커싱을 하다 보니까 미각도 오히려 살아나게 되고 건강에도 플러스가 되더라 라는 거. 이렇게 아까 그거를 내가 효소를 잠재 요소를 소화에 쓸 것이냐 대사에 쓸 거냐, 소화에 적게 쓰고 대사에 많이 쓰게 해주는 게 결국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이다. 그게 바로 PM 제품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그래서 공복은 좀 유지해라. 저녁 늦게 먹지 말아라. 저녁 늦게 야식을 챙겨 먹는 건 사실은 진짜 혹사를 시키는 방법이다. 그리고 전부 다 그걸 뭐하느라고 장기가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과부하에 걸려있기 때문에 빨리 고장이 나겠죠.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것도 이제 그러면 내가 건강할 수 있는 장수 유전자군이 생긴다. 라는 거. 내가 빨리 죽고 싶다고 얘기를 하지만 절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고 게다가 이제 경제적인 능력도 다 갖췄는데 맞아요. 진짜 오래 살아야지 되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대사에 많이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현대인의 질병 중에 거의 대부분이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생활 습관을 의지로만 바꿀 수가 없다. 의지로 바꿀 수 있었으면 바꿨겠지. 뭘 바꿔야 된다? 체질을. 그 체질을 누가 바꿔준다? PM 제품이 바꿔준다. 이렇게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많은 이렇게 이제 제가 뭐 액티바이저에 관해서는 여러분 얘기 안 해도 근간의 비타민 C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를 하다가 근간에는 비타민 B군을 만들어서 권하는 회사가 되게 많은데 이 비타민 B군에 관해서 여러분이 이제 가장 논란이 되는 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바나나는 과일 추출물 때문에 저게 중독성이 있느냐 없느냐 카페인이 카페인은 나쁘다 이 꼬로 요 경험밖에 없는 사람. 그러면 이 카페인이 결합성 카페인인지 단순 카페인인지 생각도 안 해.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카페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저 장표를 보여주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먹는 커피에 들어가는 카페인이 비결합 카페인이면서도 저렇게 많은 함량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액티바이저 한 스푼에 10mg가 들어있으면서 게다가 결합 카페인이고 천연 카페인이라는 사실이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중독성을 만들어내느냐 만들어내지 않느냐의 차이가 되겠죠. 보통 비결합 카페인은 굉장히 급격하게 에너지를 올려요. 그리고 바로 다운이 되기 때문에 중독성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서서히 올려서 이거를 쭉 유지시키는 카페인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 사실 생긴 것도 인삼처럼 생겼어요. 실제 생긴 게. 그래서 제가 와 정말 브라질의 인삼이라는 말이 맞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혈액이 뭉치는 거. 콜레스테롤을 실제 풀어서 내가 미세한 혈관까지 뭐를 많이 실어날 수 있도록 산소를 많이 실어날 수 있도록 미세 혈관까지 뭉쳐 있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풀어지고 실제 적혈구에 무엇을 적혈구의 능력을 강화시키는 거죠. 적혈구가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적혈구가 있지만 역할을 못하고 멈춰있는 애들이 많아서 액티바이저를 먹고 나면 얘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열이 나기 시작하고 표면으로 나이아신 프레시 현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적혈구 수도 늘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백혈 뭐 적혈구가 모자라서 생기는 병들이 있잖아요. 예, 여기에도 플러스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포를 터치해서 여기에 산소를 공급하기 때문에 염증이 굉장히 빠른 능력을 보이는 거 여러분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실제 이런 많은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먹을 것이냐, 우리가 보통 약을 통해서 이렇게 약을 먹게 되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간의 독성으로 결국은 쌓여서 간에도 무리가 가지만 간하고 위도 연결돼 있고, 간에 무리가 가면 신장도 망가져서 결국은 나중에는 정말 중한 병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액티바이저를 먹고 나서 저렇게 많은 병들이 핸들링이 됐는데, 저건 이미 이제 데이터로 나와 있는 것들이라서, 그래서 뱃살의 치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치매가 걱정이다, 연세 드신 분들은 정말 치매가 걱정이다, 이런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치매에 비타민 B5와 B12, 치매가 걸렸을 때 실제 아세틸콜린이라는 성분의 합성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성분들을 약으로 처방해서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액티바이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이다라는 거. 그다음에 보통 저렇게 얘기를 하죠. 죽었다 깨어나도 하루에 한 스푼씩 3번만 먹는다. 그런데 이렇게 수용성 영양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실제 질병을 케어한 상황들이 나오는데, 질병이 케어가 됐을 때 보통 이 전에 있는 장표들이 이렇게 내가 어떻게 먹었느냐가 저번에 그 올려준 장표에 어떨 때 어떻게 먹었더니 개선이 됐더라는 장표들이 들어가 있는데, 보통 10배에서 양으로 나온 건 100배예요. 화이자에서도 비타민 B3 나이아신을 가지고 혈관제 제품을 만들어서 약으로 판매하는 게 보통 100배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먹는 양의 100배 정도가 되면 약으로도 쓰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얼마를 먹어야 돼요가 답이 없어요. 본인의 몸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만 수용성 영양소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수용성 영양소가 몸에 머무르는 시간이 6시간 정도니까 여러 번 먹는 게 좋다. 여러분 고객한테도, 여러분 회원들한테도 한 번에 아침에 10스푼 먹고 하루 종일 안 먹는다 아니고, 하루에 2스푼, 3스푼씩. 저는 이제 족저근막염이나 염증이 진짜 심한 사람은 3시간에 3스푼씩 퍼먹어라.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그리고 5시 이후에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족저근막염 진짜 빨리 완화되더라고요. 꼬박꼬박 시간까지, 제가 이제 폐섬유화된 그분도 3시간에 3스푼씩 액티바이저를 드셨어요. 그래서 폐섬유화가 굉장히 빠르게 호전이 돼서 결국은 폐가 기능이, 폐 30%밖에 안 남아있어서 생존율 5년 본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휠체어 맞춰가지고 집에서는 휠체어를 타라. 이제 너무 가쁘면 안 되니까. 여러분이 말도 안 되지만 폐섬유가 70% 살아나서 지금 뭐 이제 산행도 하고 둘레길도 걷고 다 하고 계세요. 그게 이제 액티바이저. 그분은 이제 꼼꼼해가지고 그 시간까지 지켜서 드셨어요. 본인이 죽겠으니까. 결국은 그렇게 호전이 되더라. 관절염 같은 경우도 염증이 되게 심한 게 이제 관절염이고, 노화에 의해서 아니면 류마티스 이런 거에 의해서 관절이 망가지는데 보통 저렇게 드신다. 저렇게 드셨을 때 호전이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비타민 B군이나 C군은 얼마를 먹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몸의 상태에서 어떻게 먹을 것인가를 선택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거. 이제 그래서 저렇게 쓴 거고, 어떤 장표를 뭐 네스토레이드는 뭐 독소 배출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이것도 역시 저렇게 여러분이 체중이 감소되는 이유가 지방을, 아까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 공장에서 이것이 잘 연소되도록, 제가 조금 남고 가스가 조금 나오고 완전 연소가 되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미네랄과 비타민 이제 C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탄수화물 대사 비중을 조절하는 것도 역시 미네랄이고, 저렇게 근육을 이완시키고 수축시키는, 이완만 돼도 안 되고 수축만 돼도 안 되잖아요. 이완되고 수축되는 과정을 도와줄 수 있는 것도 그렇고,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게 바로 멜라토닌 생성을 도와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걸 먹고 나서 뭐 저건 말할 필요도 없겠고 근데 먹고 나서 이제 이렇게 신경을 안정시키는 그래서 더 조현병이 괜찮아지는 거고 우울증이 괜찮아지는 거고 애들 이제 과민 행동을 하는 반응 행동을 하는 애들이 좋아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다. 근데 저렇게 여러분이 비타민 B군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생성이 됐을 때 왜냐면 저 잠을 먹고도 못 잔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비타민 B군이 모자라거나 단백질이 부족할 때 트립토판이 생성되는 과정에서는 니스토레이드를 먹어도 잠이 안 온다. 그래서 이게 생성이 돼야지만이 잠이 오기 때문에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절대 잠이 안 오는 사람이 있어. 드시고 거의 그냥 진짜 잠이 안 온다. 이런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다라고 전달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니스토레이드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속쓰리다가 있어요. 속쓰리다. 보통 속쓰리다. 이것도 pH 산도가 좀 높기 때문에 저렇게 많은 산들이 들어가 있어서 속이 쓰릴 수 있는데 그러면 식사를 하시고 바로 드시는 것도 방법이다. 그리고 괜찮아지면 이제 괜찮은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드시는 거 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가라앉으면 그 다음에 이제 저렇게 식이섬유가 많은 식품하고 같이 드시면 오히려 흡수에 방해가 되니까 같이 먹으면 건강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이렇게 그 다음에 속쓰림 일정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괜찮아질 것이고 그 다음에 수면할 변화가 없을 때는 비타민 B군과 단백질 종류를 좀 섭취를 해주면 트립토판이 생성이 되면 결국 세로토닌 호르몬이 생기고 이게 밤이 됐을 때 멜라토닌 호르몬으로 전환되는 거다. 그리고 맛, 냄새 이런 것들은 이게 미네랄이기 때문에 광물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조금 녹이면 맛이 좀 순해지더라고. 조금 있어지면 아니면 이제 저희가 저기다 젤슈주 한두 스푼 섞거나 이렇게 하면 맛을 이제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이라는 얘기. 이건 제가 이제 그때도 했지만 제가 정말 그 갈비에 LA 갈비에 별로 안 붙어 있어요. 그 기름 종류가. 그래서 제가 LA 갈비를 기름을 차갑게 해놨다가 다시 엄청 수저로 저을 때마다 기름 덩어리가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저 엄청나게 많이 건져냈어요. 그래서 평소에 그냥 LA 갈비 정도는 그렇게 기름기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고 먹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기름기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니스토레이드에 저거는 삼겹살 먹고 기름을 받아가지고 삼겹살 기름을 지금 그냥 정수물하고 니스토레이드 탔는데 거기다 숟갈을 집어넣다 꺼내니까 어떻게 돼요? 저 물도 이제 다 녹아있고 저기는 컵에 덕지덕지 붙어있지만 실제 들은 여기에도 기름이 없잖아요. 그쵸? 이렇게 그러면 기름이 없다는 것은 혈관 안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겠지만 뭘 도와준다는 거야? 지방 분해를 도와주겠죠. 그러면 췌장을 굉장히 많이 도와주는 일이 되겠죠. 췌장에서 효소를 많이 만들지 않아도 기름기가 제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보다 명절 음식에 칼로리가 엄청나게 높다는 사실 그리고 지방을 많이 섭취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고 지금 이제 이걸 좀 조절해서 드시는 걸 안내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거. 안전한 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저렇게 안전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이게 GMO 식품인가 아닌가 시중에 사실 GMO 식품이 아닌 걸 찾기도 힘들어. 그렇잖아요. 마트에 누워있는 모든 공산품에 막 과자로 만들어지고 식품으로 만들어진 게 거의 저러기 때문에 대량으로 생산이 가능했고 강한 애들이 가능했고 지금까지 이렇게 그만한 가격에 유통이 되는 거니까 그다음 코셔 할랄 뭐 이런 게 다 안전성을 이미 입증하는 거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가장 위생적인 의약품 시설 라인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거. 이것도 보통 사람들이 너네 생산 라인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 있어요. 생산 라인 없죠. 왜? 우리는 의약품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생산 라인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서 만들고 싶어서? 제약회사. 의약품 시설 라인에서 만들고 싶어서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뭐지?
이 장표도 이것 때문에 논란이 좀 맞아, 있었어요. 사람들이 맞아. 이거 미국의 이 FDA 승인을 받은 거죠, 인증을 받은 거죠, 의약품이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의약품 아니에요. 의약품 아니고 식품인데 저렇게 인증을 받았다라는 걸 여러분이 얘기를 해주시죠. 의약품 범주의 식품 인증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의약품 의료용으로 써도 될 만큼의 식품 인증을 받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이거보다 엄청난 사례가 많은데 여러분의 그룹장님이 있어서 제가 그때 넣는 거예요. 반가워하시라고. 그 다음에 뭐 진짜 껌이야, 당뇨 뭐 이런 것들은 그렇죠? 예, 여기에 제가 염증이 아까 되게 크게 문제가 된다 그랬는데 백혈구 침강 속도가 염증 지수예요. 예, 그 친구 처음 먹었을 때 염증 지수 47이었는데 아산병원에서 그 진료 과목만 5개예요. 5개인데 그 중에 56에서 47로 낮추는데 10년 걸렸어요. 10년. 그 상태에서 더는 원인을 찾을 수가 없다. 그냥 유전이라고 생각해라. 이렇게 해서 정말 슬픈 상태. 상처가 나면 안 아무는 상태. 염증 지수가 이렇게 높으니까 그렇더라고요. 연고를 발라도 아물질 않아요. 이게 상처가 나면 안 되는 거죠. 이 상태였는데 피임 제품 먹고 17일 만에 염증 지수 20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정말 지금 염증 지수 8이에요. 모든 수치 다 정상. 정말 그래서 저 그 친구가 나한테 난을 보냈어요. 난을. 덕분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 일은 참 즐거운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게 그 친구 때문이었어. 과거에 했던 때문에 뭐 억지로 시켜나오고 슬프다 이러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덕분에 제가 이렇게 건강해졌습니다 하면서 난을 보냈는데 이 일도 엄청 기쁜 일이구나를 이제 제가 생각하게 된 게 그 친구 때문이었어요. 이렇게 정말 저것도 정말 저 사진은요 좀 얌전해진 사진이에요. 처음 사진은요 진짜 혐오스럽다 이 정도였어요. 왜냐면 그 냉동된 거를 만지잖아. 그 생선을 만지니까 손이 정말 동상이 걸렸다 놨다 해서 몇 커플 벗었는지 몰라. 개딱지 벗는 것처럼 벗어지더라고 손이. 지금은 여자 손 됐어요. 여자 손. 저쪽 여자 손 됐잖아요. 그렇죠? 당뇨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을 드시는 이유가 바로 왜 이렇게 안 먹어지? 이런 이유 때문이다라는 거. 여러분 뭐 제품에 대해서는 뭐 정말 밤을 새서 얘기를 하래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나를 새도 될 정도의 많은 정말 케어 스토리를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좋은 도구를 가지고 사업을 적당히 한다? 안 되죠. 김지우 사장님한테 혼나요. 맞아요. 알았죠? 우리 나중에 지우 사장님 얘기도 잠깐 들을 수 있도록 하시고 지금